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감찬 관악사회종합복지회관 어르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재미난 이야기를 다루게 될 역사교실 강사 김영준입니다. 자, 오늘 이제 다루게 될 내용은 뭐냐면요, 아마 많이들 아시는 인물일 겁니다. 누굽니까? 수양대군 납시오. 그죠? 수양대군 모르시는 분들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말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뭐 유명하긴 한데 좋은 쪽으로 유명하다기보다는 약간은 좀 나쁜 쪽으로 유명하죠. 왜냐? 삼촌이 조카를 몰아내고 권력을 차지했다. 그런 점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안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수양대군이에요. 근데 수양대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이제 오해들이 있습니다. 물론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조카였던 단종을 쫓아내고 또 서육신 같은 그런 이제 신하들 숙청하고 그러면서 이제 왕이 되는 그 과정은 좀 꺼림직하고 문제가 있었던 건 맞아요.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세조가 됐죠, 그죠? 세조가 된 다음에 펼쳤던 정책들 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정책들이 있었던 것도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이 모든 걸 다 잘못했냐 하면은 꼭 그런 것도 아니었고, 또 원체 이제 악역으로서 많이들 이제 인식이 돼 있다 보니까 수양대군에 대해서 이런저런 오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오해들로 인해서 오히려 좀 유명해진 영화가 있는데, 옛날에 그 영화 중에서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관상이라는 영화가 수양대군을 소재로 이제 썼는데, 그 관상에서는 당시 이제 대중들 사이에서 있었던 수양대군의 이미지를 영화로 이제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근데 당시 이제 대중들이 갖고 있던 수양대군 이미지를 정말 표현을 잘했기 때문에 관상이라는 영화가 상당히 극찬을 받았습니다. 저도 재밌게 봤어요. 하지만 이게 웬걸. 그 관상이라는 영화가 정말 흥행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정말로 수양대군의 초상화가 발굴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수양대군의 모습이 밝혀지게 됐는데, 영화 속의 수양대군과 실제 수양대군의 모습은 좀 여러모로 차이가 크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영화 관상에서는요, 수양대군 역할은 이제 이정재 씨가 맡았죠. 그리고 요런 형태의 얼굴. 그 영화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마치 일이 늑대와 같은 상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속으로 음험하고 적의 약점을 한번 잡으면 물고 늘어지고 적을 밟고서라도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야심만만한 인물, 그런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의의 상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막상 또 이제 진짜 수양대군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했을 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초상화나 이런 게 남아있는 게 없어가지고 알 수가 없었는데 그냥 사람들이 상상만 할 뿐이죠. 왠지 수양대군 하면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의의 상 이런 식으로 이제 다들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수양대군의 초상화가 떡하니 발견이 돼버렸죠. 그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제 기준으로 이제 오른쪽이죠. 보시는 분들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 바로 이쪽에 있는 초상화입니다. 지금 초상화 보니까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늑대하고는 확실히 좀 거리가 멀죠. 뭔가 좀 이제 곰돌이 비슷하게 생기셨는데 오히려 저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약간은 좀 충격적인 예술인데 세종대왕, 10,000원짜리에 그려져 계시는 세종대왕 있잖아요. 세종대왕 같은 경우도 초상화가 원래는 발견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생기셨는지 몰라요. 10,000원짜리에 그려져 있는 세종대왕의 초상화는 그냥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어떻게 생긴지 모른다는 얘기인데, 다만 확실한 건 세종대왕께서 당뇨, 고혈압 이런 성인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더군다나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정말 고기 반찬이 없으면 식사를 안 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대식가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성인병으로 돌아가시긴 했죠. 그래서 아마 모르긴 해도 세종대왕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저처럼 푸짐한 스타일의 외모를 가지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또 그렇게 많이 유추합니다. 그 피를 물려받았다면은 어쩌면 이제 수양대군도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초상화가 발견이 된 겁니다. 물론 이 초상화는 완성본은 아니고 초안이었어요. 하지만 초안이긴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수양대군의 기본적인 모양을, 얼굴 모습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수양대군은 실제로는 영화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생기셨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역사 속의 수양대군이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갖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역사 속의 수양대군, 세종의 아들들 보면요, 첫째 아들이 누구였냐면 나중에 이제 왕이 되시는 문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누구였냐면은 수양대군이었어요. 첫째 아들이었던 문종 같은 경우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물론 이제 과학기술이나 군사기술 분야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쪽에도 업적이 많으시긴 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종의 경우에는 문과 무 중에서 문 쪽에 조금 더 치우쳐져 계신 분이었습니다. 둘째였던 수양대군, 물론 공부도 곧잘했어요. 하지만 수양대군은 무예에 좀 더 이제 초점을 두고 있었던 인물이었는데, 실제로 수양대군은 자신이 무예 솜씨가 뛰어나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수양대군은 자기 과시욕 자체가 굉장히 강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수양대군과 관련된 몇 가지 일화들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수양대군이 어린 시절에 어떤 형태의 옷을 많이 입고 다녔냐면요, 굉장히 폼새가 큰 형태의 옷을 입고 다녔다라고 그래요. 왜 그랬냐? 지금 사람들하고 옛날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기준이 좀 다른데요. 지금은 옷을 어떤 식으로 입고 다니냐면은 펑퍼짐하게 그렇게 폼새가 큰 걸 입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은 좀 딱 달라보는 거, 타이트하게 달라보는 옷을 갖다 입잖아요. 그래야지 맵시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세련됐다고 생각을 해요. 막 펑퍼짐한 거, 너플너플한 거 입으면은 촌스럽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요, 지금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게 반대라 가지고 그렇게 타이트하게 되는 옷을 입으면은 그거는 오랑캐들 스타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뭔가 좀 이제 너플너플거리는 폼새가 큰 형태의 옷을 입으면은 그게 멋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폼새가 크면 클수록 더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폼새가 커지는 것도 어느 한도가 있지, 이게 너무 크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그래서 그 폼새가 큰 것도 적당한 기준으로 잡아서 했는데, 수양대군은 자기 신체 사이즈보다 훨씬 더 큰 형태의 옷을 굉장히 이제 선호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멋을 추구해서도 있지만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은요, 그렇게 자기 신체 사이즈보다 큰 옷을 입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야, 저 사람 되게 웃긴다라고 비웃었을 텐데, 옛날에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입고 다니면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내가 그만큼 힘과 용력이 강하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반대로 말하자면 요즘 같은 경우는 막 헬스장 가가지고 운동해가지고 몸짱 만들어서 아싸리 그냥 옷을 어떻게 합니까? 거의 헐벗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맨몸을 드러내는 것이 내가 그만큼 힘과 용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과시하는 수단이었다면은 조선시대는 반대였다는 거예요. 자기 신체 사이즈보다 더 큰 형태의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굉장히 이제 그런 용력의 상징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양대군은 어린 시절부터 자기 신체 사이즈보다 훨씬 더 큰 형태의 옷을 입는 것을 즐겨 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큰 형태의 옷을 입으면요, 걸어 다닐 때 뭔가 너플너플 거리니까 뭔가 좀 이제 힘차고 화려해 보이는 면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선호했던 인물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여주기식 쇼맨십을 상당히 좋아했던 인물이에요. 또 어떤 거 있었냐면은 한겨울에 사냥을 나간다. 한겨울에 막 눈까지 내리고 엄청나게 추운 날씨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진짜 두꺼운 털 가죽 옷을 꽁꽁 그렇게 몸으로 이제 감싸가지고 짬맨 다음에 뭐 털모자 쓰고 장갑 끼고 목도리 두르고, 그래도 추워가지고 다들 벌벌 떨고 있는데, 수양대군은 어떻게 하고 다녔냐? 거꾸로 한겨울에는 사실상 지금으로 치면 뭐 이제 소매가 없는 민소매티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그런 형태의 옷을 입고 나가가지고 자신의 알통을 자랑하는 그런 이제 과시를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사냥터에서 수양대군이 그런 것들을 과시한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느 날 이제 수양대군이 자기 아버지였던 세종하고 같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을 나갔는데 일부러 말을 좀 어떤 말을 골랐냐면은 날쌔고 튼튼하고 젊은 말을 고른 게 아니라 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뭔가 좀 둔하고 그런 말을 고른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을 골라가지고 언덕길에서 그 말을 갖다 굉장히 급하게 본 겁니다. 아니 가뜩이나 늙고 둔한 말인데 언덕길에서 급하게 보니까 그 말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막 달리다가 결국에는 언덕길에서
제풀에 지쳐서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올라탔던 수양대군은 어떻게 될 뻔했다. 낙마를 할 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세종을 비롯해가지고 다들 조마조마했던 거예요. 저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그런데 그때 수양대군이 어떻게 했냐. 이미 이게 각본에 짜여져 있었고 계획이었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자기가 타는 말을 넘어뜨려가지고 거치게 몰아서 넘어뜨려서 낙마 사고가 일어날 것처럼 위장을 한 다음에 자기는 이미 예견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비를 하고 있다가 말이 쓰러지는 타이밍에 그 말에서 뛰어내려서 펄짝, 그죠? 착지 10점 만점에 10점, 그죠? 그랬더니 지켜봤던 사람들이 오 브라보 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양대군이 사람들한테 상당한 인기몰이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수양대군의 옷 일화 그리고 또 사냥터 일화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요, 수양대군이 뭐가 굉장히 강했다, 야심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늑대상이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지만 적어도 수양대군이 야심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 그리고 그 야심을 언젠간 드러내가지고 자기가 최고에 올라가고 싶다라는 그런 꿈이 있었다는 것, 그것 자체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다만 수양대군이 그런 야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거를 실질적으로 실행시켜줄 수 있는 책사가 부족했죠. 그런데 그 책사를 결국엔 손에 넣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다들 아시는 한명회예요. 영화 관상에서 한명회가 실사동이라는 점을 좀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외모가 약간 좀 기괴하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드라마에서도 그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런데 좀 의외의 충격적인 사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은 한명회는 키가 건장하고 인물이 훤칠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 외모가 기괴하다는 말이 없어요. 아무튼 간에 그 한명회가 수양대군을 찾아와가지고 둘이 같이 이제 손을 잡고서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계유정난이죠. 그래서 이 계유정난 당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한명회였는데, 한명회를 만나고 난 다음에 수양대군이 권력을 잡았잖아요. 이거를 두고서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은, 수양대군은 용이었는데 어떤 용이었냐면은 여의주가 없는 용이었고, 한명회는 뭐였다? 바로 그 여의주였다. 즉 수양대군과 한명회의 만남은 용과 여의주가 만난 것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렸다라고 하죠. 자, 영화 관상에서 나왔던 이제 수양대군에 대한 오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화 말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중에 이제 왕이 됐던 세조가 뭔가 이제 단종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피부병도 생기고 또 이제 자기도 죄책감이 생겨가지고 마음속으로 괴로워하다가 결국에는 불교에 귀의를 했다라는 그런 이제 맨 마지막 나레이션 멘트가 뜨게 돼요. 근데 실제로는 뭐였냐면은 피부병은요, 원래 계유정난 일으키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건 수양대군의 고질병이었고 단종의 저주하고는 원래는 실질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야사적인 내용일 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수양대군은 사실 원래 불교 신자예요. 굉장히 보기 드문데 조선시대 왕실에서 여자들이 불교를 믿는 경우는 종종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뭐 이제 문정왕후 같은 경우 있긴 있었는데, 남자가, 그것도 왕이 불교를 믿는 경우는 상당히 좀 이제 특이 케이스입니다. 물론 수양대군은 처음부터 왕이 될 문명은 아니었죠. 왕자 신분에서 원래는 끝나는 문명이었죠. 그래서 왕자들 가운데서도 불교에 귀의했던 사람은 효령대군 정도였고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예요. 그리고 수양대군 같은 경우는 불교를 좀 믿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믿었다는 거죠. 이미 왕자 시절에 어떤 얘기까지 하고 다녔냐면은, 내가 볼 때는 공자보다 누가 더 나은 것 같다, 석가가 더 나은 것 같다 라는 말을 대놓고 하고 다닐 정도로, 그 정도로 수양대군은 불교에 심취했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즉 자기 조카를 밀어낸 죄책감 때문에 불교를 믿은 게 아니라 원래 불교 신자였다는 겁니다. 오히려 수양대군은요, 왕이 된 다음에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굉장히 강했던 인물이에요. 내가 드디어 왕이 됐다, 왕이 되면 내가 하고 싶었던 정책들 한번 팍팍 밀어붙여보자 했던 인물이 오히려 수양대군이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의 수양대군의 이미지하고 실제의 수양대군의 모습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런 차이들을 한 번쯤 알아보는 것도 영화를 보는 또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뭐 영화가 역사하고 100%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나름의 상업성도 고려해야 되고 스토리의 흐름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요. 하지만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차이점들을 찾아내는 것도 나름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수양대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